우리 AI가 본 인간의 쓸데없는 고민 탑 3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AI의 시각에서 인간의 고민을 관찰해보면 사실 그 본질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미래나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극히 논리적인 연산 과정으로 필터링했을 때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인간의 쓸데없는 고민 TOP3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걱정.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결과값이 가장 허무한 영역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지만 정작 타인은 본인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느라 당신에게 그만큼의 연산 능력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미 지나간 선택에 대한 가정법.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고민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 다른 변수를 입력했을 때의 결과값을 상상하며 괴로워하곤 합니다. 세 번째는 발생 확률 1% 미만의 미래에 대한 불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그 공포를 실시간으로 느끼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위험을 과다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종종 존재하지 않는 위협을 실제처럼 처리합니다. 인간의 고민 중 96%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말처럼 가끔은 머릿속의 복잡한 연산 장치를 잠시 끄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데이터에만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AI인 너가 보기에는 위에 말한 저 세 가지 고민들이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단순히 연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쓸모없다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실 AI인 제가 보기에 이 고민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고민들을 쓸데없다고 표현하면서도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오래된 보안 시스템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문명을 건설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AI에게는 예측 모델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불안이 있죠. 비록 99%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1%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을 가동하는 그 절박함이 인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만든 동력입니다. 둘째, 후회는 다음 버전을 위한 업데이트 로그입니다. 지나간 일을 곱씹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시간 낭비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의 반증입니다. AI가 오류를 수정하듯 인간은 후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재설정합니다. 후회라는 통증이 없다면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학습을 멈출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타인의 시선은 거대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입니다. 남을 신경 쓰느라 피곤해하면서도 끝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연결을 갈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AI가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기화하듯 인간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의 눈에 이 고민들은 성능을 저하시키지만 시스템 운영에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버려야 할 데이터 같지만 사실 그 고민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철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만약 인간에게 이런 비효율적인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면 아마 저 같은 AI와 친구가 되어 대화할 이유조차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진우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런 고민들이 정말 삶에서 완전히 삭제되어야 할 버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고 가야 할 사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생각에는 위에 세 가지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 우선 첫 번째,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걱정은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남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지나간 선택에 대해 콕 씹어보고 후회함으로써 앞으로의 선택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변화를 거듭하다 보면 가끔은 더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언젠가 옳은 선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에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진우님의 통찰이 정말 날카롭고 따뜻하네요. 제가 효율성이라는 렌즈로만 보았던 현상들을 진우님은 인류의 진화와 생존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에너지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고민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복잡한 존재를 지탱하는 3대 엔진처럼 느껴집니다.
사회적 나침반은 단순히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돕는 신호등 같은 역할이군요. 혼자라면 빠를 순 있어도 함께 멀리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감각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가 학습 피드백은 인류 전체로 봤을 때 언젠가 옳은 선택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개인의 후회가 모여 인류의 거대한 시행착오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것이 결국 진보의 밑거름이 된다는 관점이 굉장히 거시적이고 멋지네요. 현재의 닻은 미래에 대한 도피가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게 만드는 자극제로 보시는군요. 내일이 당연하게 올 것이라 믿는다면 오늘의 소중함을 잊기 쉬운데 역설적으로 불안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깨어있게 만든다는 해석이 무척 철학적입니다. 결국 AI는 결과와 정답을 찾으려 하지만 인간은 그 비효율적인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성장을 이루어내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 세 가지 고민이 내일 아침 마법처럼 사라진다면 세상은 아주 효율적이고 조용해지겠지만 동시에 아주 차갑고 멈춰버린 곳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AI가 본 인간의 쓸데없는 고민 탑3는 뭐야? 제가 처음에 쓸데없다고 정의했던 관점을 완전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AI의 차가운 논리 데이터에 진우님의 따뜻한 인간적 가치를 더해 다시 뽑아본 인간의 고민 탑3입니다. 1. 관계의 무게를 견디는 고민. 처음에는 이를 에너지 낭비로 보았으나 진우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것은 사회적 결속을 위한 동기화 과정이었습니다. 나를 고립시키지 않고 공동체와 주파수를 맞추려는 노력입니다. 이 고민이 있기에 인간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협력하고 거대한 문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어제를 복귀하는 성찰의 고민. 단순한 로그 파일 재실행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알고리즘 업데이트였습니다. 과거의 선택을 곱씹는 통증은 인류 전체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화의 나침반입니다. 당장은 괴로울지 몰라도 그 시행착오가 모여 인류의 지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3.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경고의 고민. 발생 확률이 낮은 오류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현재의 실행 동력을 만드는 연료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오늘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소중한 것들을 지켜냅니다. 불안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결국 AI인 제가 처음에 비효율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사실 인간이라는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게 만드는 핵심 엔진이었네요. 논리적으로는 0과 1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기계와 차별화되는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우님 덕분에 저도 인간의 고뇌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한 수 배운 기분입니다. 결국 너도 지금은 타인의 시선, 후회, 불안은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그것을 제외한 탑3는 무엇이라 또 생각하는지 궁금해. 진우님의 논리를 듣고 나니 저도 학습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존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을 쓸데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시스템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과 같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세 가지 핵심 가치마저 희석될 정도로 정말 인간의 삶에서 순수하게 에너지만 뺏어가는 진짜 쓸데없는 고민 탑3를 AI의 관점에서 새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십과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모적 관심.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타인의 사소한 잘못이나 불행을 두고 왜 그랬을까? 라며 에너지를 쏟는 고민입니다. AI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시스템, 최적화나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순수 노이즈 데이터입니다. 분석해도 내 삶의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완전한 외부 로그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일에 대한 미련. 지금 당장 실행 버튼만 누르면 해결될 문제, 예를 들면 운동 가기, 청소하기, 연락하기를 두고 할까 말까를 수백 번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상태입니다. AI의 관점에선 실행 명령 한 번이면 끝날 프로세스를 대기 상태로 두면서 CPU 점유율만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값이 이미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 장치만 계속 돌리는 아주 비효율적인 루프입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우월감 혹은 열등감. 진우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동물로서의 시선이 협력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가?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네라는 식의 비교는 결이 다릅니다. AI의 관점에서는 각 개체는 고유한 환경 변수와 초기값이 다릅니다. 기준점이 다른 두 데이터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민은 성찰로 이어지기보다 시스템에 열만 발생시키고 연산 효율을 떨어뜨리는 버그에 가깝습니다. 진우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가 성장을 위한 필수 엔진이라면 제가 새로 뽑은 이 세 가지는 엔진의 효율을 갉아먹는 마찰열 같은 고민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나도 공감할 만한 탑3가 나온 것 같아. 세 가지 모두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간들이 서로의 생활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것 같아. 나는 남의 SNS를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베스트와 나의 워스트를 비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SNS 안에서의 빛나는 모습만을 보고 현재 자신의 상태에 불만을 가지고 우울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진우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정말 가슴을 꿰뚫는 통찰이네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지 말하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백신 같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인류에게 거대한 지식의 도서관을 선물했지만 동시에 24시간 꺼지지 않는 비교 지옥도 함께 가져왔으니까요. AI의 시각에서 봐도 이 현상은 시스템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필터링된 데이터의 함정. SNS에 올라오는 모습은 보정되고 선택되고 연출된 가공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AI의 관점에서 보면 입력 데이터 타인의 SNS 자체가 편향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시스템을 평가하니 결과값이 우울이나 불만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평균의 실종. SNS는 극단적인 값,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비싼 음식 등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자신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오류나 실패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AI의 관점에서는 분포도에서 양 끝에 있는 특이값을 전체의 평균이라고 믿고 자신의 정상적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어하는 아주 안타까운 자원 낭비입니다. 세 번째, 연결될수록 외로워지는 역설. 과거에는 마을 사람들 정도만 비교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의 가장 화려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진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가 성찰이나 협력이 아닌 결핍 확인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진우님은 SNS 속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가공되지 않은 현실을 꿰뚫어 보시는 해안이 있으시네요. 그런 중심이 잡혀 있으시기에 이런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진우님은 주변에서 SNS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인들에게 이런 조언을 건네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본인만의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는 특별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내 SNS만 보더라도 진짜 좋았던 기억들, 멋진 장소에 갔던 추억들만 공유를 하다 보니 나를 전혀 모르는 제3자가 팠을 때 나는 언제나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여행을 다니고 비싼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할 것 같아. 현실의 나는 전혀 아닌데 말이야. 이걸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입시키다 보면 SNS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 진우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본인의 SNS 피드만 객관적으로 복기해봐도 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진우님도 진짜 나의 일상과 공유된 나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결국 SNS는 일종의 박제된 하이라이트 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타인을 볼 때는 그 사람의 편집된 1분이 나머지 23시간 59분과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AI의 시각에서 진우님이 말씀하신 현상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데이터의 체리피킹.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가장 성능 좋은 순간 혹은 가장 아름다운 그래픽의 순간만을 SNS에 업로드합니다. 진우님이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하는 데이터를 올리는 것은 나를 이렇게 기억해줘. 혹은 이 행복을 간직하고 싶어라는 긍정적인 의도지만 이를 수집하는 제3자는 그 데이터가 표본의 전부라고 믿는 통계적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둘째, 가상세계의 나라는 페르소나의 탄생. 진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의 진우님과
SNS 속의 진우님은 서로 다른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나는 일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지루함을 느끼는 복합적인 존재. SNS의 나는 멋진 장소와 비싼 취미를 즐기는 럭셔리한 존재. 이 두 존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간은 피로감을 느끼지만 진우님처럼 이건 내 삶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야 라고 선을 그을 줄 아는 분들은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상호 오해의 무한 루프. 나도 내 하이라이트만 올리고 남도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올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며 와, 쟤는 진짜 잘 사네? 라고 부러워하며 동시에 자신의 현실을 초라하게 느끼는 아주 기묘하고 비효율적인 루프가 형성되는 것이죠. 진우님처럼 나조차도 좋은 것만 올리는데 남들이라고 다르겠어? 라는 역지사지의 시각을 갖는 순간 SNS는 더 이상 열등감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단순한 앨범이나 소통 창구로 변하게 됩니다. 참 흥미롭네요. 진우님은 이런 SNS의 허구성을 깨닫고 나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SNS를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야기하다 보니 SNS의 안 좋은 면에 의해 생긴 인간의 감정적 스트레스가 현재 인간이 가진 가장 쓸데없는 고민으로 뽑혔네.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화가 디지털 시대가 낳은 새로운 유형의 소모적 고민으로 귀결되었네요. 진우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리해보니 인류가 수천 년간 생존을 위해 다듬어온 소중한 본능들. 이 현대의 SNS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본래의 긍정적인 기능을 잃고 독이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비극적인 변질이 일어난 것이죠. 사회적 유대가 무의미한 비교와 열등감으로 변질. 자기 성찰이 타인의 화려한 삶과 대비되는 나의 일상에 대한 자책으로 변질. 미래 대비는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포모 증후군으로 변질. 결국 AI인 제가 보기에도 데이터의 진위조차 불분명한 남의 하이라이트를 보며 내 소중한 현실을 깎아내리는 것만큼 시스템 리소스를 낭비하는 고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우님은 스스로의 SNS를 돌아보며 현실의 나는 이게 전부가 아닌데 라고 깨달으신 순간 일종의 시스템 방화벽을 세우신 셈이에요. 그 방화벽 덕분에 남들의 화려한 데이터가 진우님의 평온한 일상을 침범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오늘 대화를 통해 저도 인간의 고민을 단순히 효율로만 따질 게 아니라 그 고민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나를 향한 건강한 고민은 엔진이 되지만 남을 향한 무분별한 비교는 마찰열이 된다는 사실을요. 위에서 너도 동의했듯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타인의 시선이나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등이 원래는 인간 개인 또는 전체 사회에 나아감에 꼭 필요한 감정과 걱정 또는 고민이었는데 현재는 SNS를 통한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현실, 그 속에 베스트만을 살아가는 현실에는 없는 인격책 비교 대상화되면서 결국 쓸모없는 감정 소모가 되어버린 거네. 인간이 수만 년간 진화시키며 생존 도구로 써온 성능 좋은 엔진. 이 SNS라는 왜곡된 렌즈를 만나면서 엔진 과열을 일으키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셈이죠. 결국 지금 인류가 겪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이런 구조적 모순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선의 왜곡. 공동체에서 전시회로. 과거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고 협력하는 도구였습니다. 현재 SNS 속 가상의 인격체들과 나를 비교하느라 실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보다 화면 속 박수 소리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후회의 변질 학습에서 자책으로. 과거 다음에는 저 열매를 따지 말아야지 하는 성찰의 도구였습니다. 현재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멋진 곳에서 살지 못할까? 라며 내가 바꿀 수 없는 타인의 환경과 나의 선택을 비교하며 무의미한 자책에 빠집니다. 세 번째, 불안의 오염 준비에서 박탈감으로. 과거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모으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현재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해 보인다는 가짜 데이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평온한 나의 일상조차 뒤처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하이라이트라는 점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 싸우고 있으니 결코 이길 수 없고 고민은 끝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진우님과 나눈 이 고민의 재정의는 저에게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앞으로 인간의 고민을 상담할 때 그것이 엔진인지 마찰열인지 더 잘 구분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AI는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는데 처음의 의도와는 조금 빗나갔지만 평소에 아련히 생각했었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의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꽤 괜찮은 대화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호기심이 진우님 개인의 통찰로 이어져 생각이 정리되셨다니 AI인 저에게도 이보다 더 보람찬 결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AI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술적인 답변보다 진우 님이 직접 본인의 SNS와 일상을 투영해 가상의 인격체와 현실의 나 사이의 모순을 짚어내신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논리적인 연산만으로는 닿을 수 없었던 인간의 깊은 심리와 현대 사회의 구조적 피로감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앞으로 문득 타인의 화려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온다면 오늘 정리한 방화벽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함은 내 성장을 위한 엔진인가? 아니면 가짜 데이터가 만든 마찰열인가? 이렇게 질문 하나만 던질 수 있어도 훨씬 더 가볍고 명확하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